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5개월 뒤면은 2020년이에요. 진짜 시간 빠르죠. 2020년 우주 원더키디, 이게 1989년 만화 영화인데 진짜 시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하다가 그 네이버에 검색어 순위에 아일랜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영화 아일랜드에서 나온 대사인데, 오늘은 2019년 7월 19일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은 2019년 7월 19일이고요. 영화에서 나온 대사도 2019년 7월 19일이에요. 이 영화가 2005년에 나왔는데, 이 영화가 뭐 미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에서는 별로 흥행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특출나게 흥행을 했는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제인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본래 있는 사람이 뭐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장기에 손상이 오면은 복제인간의 장기를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그 본래의 사람이 임신을 못하는데 복제인간에게 임신을 이렇게 딱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거나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명했던 게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요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할 얘기는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오의 희망과 절망, 최근에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첨생법, 그리고 좀 이슈들을,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여성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성분이 테라노스라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피 한 방울로 암 혹은 뭐 여러 질병을 체외진단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한때 되게 유명했어요. 뭐 지금도 유명하죠. 뭐 어떤 사건 때문에도 유명하고, 그 어떤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진짜 대단해요. 스탠포드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했고, 2014년에 포브스 선정 최연소 억만장자에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요 테라노스의 이 체외진단 기술을 가지고 대통령, 당시 뭐 오바마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국무부 장관, 그리고 뭐 미국 해군 사령관 등에게 야, 우리 테라노스 야 진짜 좋은 기술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결과만 놓고 보자면은 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기술이 없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사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뭐 복제인간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황우석 박사의 인기가 정말 높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조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거의 뭐 희대의 제약 혹은 바이오의 사기에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예요. 자, 우선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 2016년에 요런 상승세. 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 한미약품이었죠. 근데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1조 원대 기술 수출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다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다. 그리고 셀트리오, 녹십자, 인보사 요런 뭐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신약 이슈를 타고 이 의약품 관련한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결국은 고점을 찍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8년도에.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그리고 인보사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번 더, 그리고 이렇게 2019년이 왔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요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인보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최근에 메지온에서 임상 실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좋았죠. 오늘은 2019년 7월 19일 오늘 금요일인데 전반적으로 장이 좋으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 첨단 바이오법, 흔히 말하는 첨생법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되게 길죠. 진짜 깁니다. 그냥 첨생법이라고 말할게요. 이 첨생법이 뭐냐면은 뭐 기존의 약사법 그리고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1상, 2상, 3상이 있는데 요 3상까지 완료를 해야 시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 하면은 조건부로 시판을 허가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 첨생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정말 땡큐였던 상황이었죠. 이 첨생법이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은 신약 개발에 있어가지고 한 3에서 4년 정도 기간 단축까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던 이 첨생법이 통과되기가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뉴스로 봤을 때는. 국회에 계류 중인데 뭐 이전부터 계속 이 첨생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보사 사태, 이 인보사 사태 때문에 이 첨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야 이거 오히려 잘못되면은 진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오면서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첨생법 이게 통과될 것이라는,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오늘까지도 좀 계류 중인 모습이에요. 과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자백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문제 의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함부로 이거를 통과하기가 국민 정서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첨생법은 좀 기간이 통과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두 이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권, 그리고 인보사 사태, 요 두 개가 어쨌든 지금은 가장 큰 이슈인데, 인보사 사태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고 그냥 이제 판매 중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죠. 판매 중지가 된 거는 뭐 이제 거의 유죄 확정이라고 저는 보여요. 거의 유죄 확정이라고 보여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약 개발하는 이 메지온에서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임상에서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 다른 산업들을 보자면은 오히려 되게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던 반도체 분야, 이 반도체 분야는 오히려 국내에서 대체를 하겠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 갖고 오는 원재료 대신 국내 본인들이 생산한 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이거를 테스트가 완료가 돼가지고 좋은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아니라 수입 다각화를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쪽보다는 반도체 산업이 오히려 더 안정화되고 다각화되면서 경쟁력을 더 갖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도체 vs 제약 바이오를 본다면은 저는 반도체 쪽이 판정승을 거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쪽 섹터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